아이고 아이고 라는 곡소리가 온 사방에 퍼졌다. 옥천무당 선인은 칼날 위에서 방방 뛰었다. 그녀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은 용서해 주세요 라며 손을 싹싹 빌었다. 모두가 눈을 감고 용서를 빌고 있는 그때 무당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경자만이 무표정하게 자리를 지켰다. 북소리와 귀가 찢어질 듯한 꽹과리 소리가 극으로 치닫자 옥천무당 선의의 눈이 까디집어지고 허리가 활처럼 휘었다. 양 팔을 벌리고 칼날 위에서 몸이 까디집어진 선의의 모습은 동네 사람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네 이놈들, 괘씸하도다, 괘씸하도다. 선의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소리쳤다. 그와 동시에 파도가 거세게 일었다. 나는 이 바다의 주인이자 해신이다. 있게 한 것이 누구인데 괘씸하도다. 잘못했습니다. 해신님, 노여움을 부옵소서.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다. 꽃가 옷을 입고 구경 온 아이들은 오줌을 지렸고 안악들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다. 해신님. 그 누구도 해신에게 말을 걸지 않는 그때 경자가 일어났다. 그리고 선의의 안에 있는 무언가에게 다가갔다.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당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산 재물을 준비했습니다. 해신은 기괴한 목소리로 웃었다. 그래, 그것이 무엇이더냐. 경자는 한복을 들쳤다. 그리곤 반쯤 부른 배가 헐떡이고 있었다. 이 모든 건 제 지아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속죄로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한치의 떨림도 없는 눈동자. 아무리 태어나지 않은 자식이라도 자식을 벤 어미라면 포기할 수 없는 법이군. 해신은 경자의 눈을 맞췄다. 그 대담함이 해신의 마음을 끌었다. 2년 딸이 18해를 맞이하는 순간 내 다시 오리라. 만약 2년의 딸이 도망가거나 산 재물이 되길 거부하는 순간 이 마을은 바다의 분노를 맛보게 될 게야. 이 말과 동시에 선인은 픽 하고 쓰러져 눈을 까 뒤집은 채 피를 토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아무 말이 없었다. 옥천무당이 쓰러진 이 동네의 이름은 해담. 바다신의 거처로 유명한 곳이며 5년에 한 번 순결한 처녀를 산 제물로 바치는 곳이다. 해담의 마을 사람들은 풍족한 자원을 얻는 대신 해신에게 가정마다 순번을 정해 살아있는 처녀를 바친다. 바친다의 의미는 해담의 절벽에서 마을 사람들이 처녀를 밀쳐 바닷속으로 익사시키는 것이다. 그걸 반대한 것이 경자의 남편이었고 산 재물이 바다로 뛰어들지 않았던 8년 해신은 노했다. 해신은 자신에게 대든 대가로 처음엔 경자의 남편을 바닷속으로 집어삼켰고 섬 마을인 해담에 다가가려는 사람들에게 파도를 쳐 고립시켰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축복처럼 내려졌던 물고기는 단 한 마리도 구경시켜주지 않았다. 해신이 선의의 몸에 깃들었다가 돌아간 그날 파도는 잠잠해지고 물고기들이 마을로 돌아왔다. 그와 동시에 경자는 마을에서 외톨이가 되었다.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경자는 울었다. 반쯤 부른 배는 조용했다. 그 배 위에 손을 대고 아가야 미안해 라며 경자는 용서를 빌었다. 그렇게 눈물로 밤을 지새우길 4달 경자는 다리 사이에 피를 흘렸고 산 재물을 받아내기 위해 4달 만에 경자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이 아이가 18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면
자신들도 죽는다는 생각에 마을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경자의 출산을 도왔다. 그 모습을 본 경자는 역겹다는 생각에 몸을 감쌌다. 해신의 제물이 될 아이는 생각보다 고집이 셌다. 경자는 3일 밤낮으로 상고에 시달렸다. 그리고 사흘째 만월이 뜬 밤, 산 제물은 세상의 빛을 보고 경자는 지 아비를 따라 세상과의 인연을 놓았다. 마을 사람들은 경자의 장례식을 소소하게 차려주었다. 임산부임에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도움조차 주지 않았으니 그에 대한 죄책감인지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왕따시킨 것을 쏙 빼놓고 경자의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것을 본 옥천무당은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해신을 담는 그릇이었지만 동시에 인간 여자였기에 경자의 인생이 안쓰러웠다. 그리고 경자의 남편이 산 재물을 반대할 때 좋다고 동조하더니 물고기가 사라지자 경자네에게 책임을 묻는 그 이중성이 역겨웠다. 옥천무당 선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경멸을 느꼈다. 그래서 경자의 딸을 자신이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옳소, 이분은 해신의 그릇이고 저 계집아이는 재물이니 옥천무당께서 거두시는 게 이치에 맞는 거지요. 역시 옥천무당님이십니다. 해담은 무당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마을 사람들은 경자의 장례식에서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웃었다. 그녀는 경자의 딸에게 만월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술을 권하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장례식장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해담의 무당이자 만월과 같은 피해자였다. 보름달이 해담을 선명하게 비추는 날 밤 선인은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이 아이를 살린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만월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이에게 질문을 던지는 일이 잦아졌다. 나랑 아무도 안 놀아줘 라는 말에 선이는 그저 머리를 쓰다듬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만월이를 철저하게 무시했다. 7회가 지나고 만월이가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 때쯤 더 이상 혼자라는 것에 투정 부리지 않았다. 다만 혼잣말을 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렇게 단둘이 생활한 지 16년, 만월이는 말쑥한 처녀가 되었다. 엄마, 왜? 엄마는 무당인데 왜 귀신을 못 봐? 그게 무슨 뜬금없게. 아니 이상하잖아. 점괘도 안 봐줘. 귀신도 안 봐. 만월아, 엄마는 말이야. 정확히 말하면 무당이라기보단 그릇이야. 해신의 말만 전하는 뻐꾸기라고 보면 되려나? 어쩐지. 옥천무당 선인은 강한 힘을 가졌지만 동시에 무당이라기엔 애매한 여자였다. 선이가 힘을 사용하려면 해신의 허락이 필요했다. 그 허락이 없으면 그냥 평범한 여자에 불과한 사람이었다. 엄마, 나 마을 사람들이 미워. 엄마도 그래. 만월이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리곤 멀리서 오는 이장의 얼굴에 눈을 찌푸렸다. 이장은 만월이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시역으로 붙었다. 어느 순간부터 마을 사람들은 순번을 정해 선이와 만월이를 감시했다. 엄마, 저 이장 마누라 두고 해신댁이랑 바람피는 사이야. 그건 또 무슨 소리니? 만월이는 선이의 어깨를 치면서 웃었다. 선이는 만월이의 표정에 따라 웃었다. 아이고 무당님, 잘 주무셨습니까? 이장은 안부를 묻는 척하면서 만월이를 살폈다. 그렇게 그 둘은 마을 사람들의 포로가 되었다. 초승달이 우는 밤, 선이는 선잠에서 깨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지? 마너리가 허공을 보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이전과는 다른 섬뜩한 마너리의 표정. 선희는 실눈을 뜨고 마너리를 살폈다. 알았어. 얕게 웅얼거리는 소리가 이어지고 마너리는 혼잣말을 계속 이어갔다. 무언가 기괴한 상황에 선희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 순간 엄마, 왜 자는 척해? 안 자면서. 뒤돌아 있는 마너리가 말을 걸어왔다. 어? 엄마, 나 마을 사람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그만둬. 뭘 그만둬? 장독대 안에 있는 그거 말이야. 하지 마. 선희는 딸꾹질을 했다. 어떻게 한 거지? 라는 생각도 잠시 마너리는 선희의 품에 안겼다. 엄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고맙다고 전해달래. 2년 뒤에 다 보상해주겠대. 누굴 말하는 거니? 경자, 나 낳아준 엄마, 키워준 엄마는 엄마고. 마너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엄마는 모르겠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2년 뒤 보름달이 뜨는 밤이야. 엄마, 나 이제 잘래. 초승달이 우는 밤, 기괴한 느낌에 선희는 잠들지 못했다. 그날 이후부터 마너리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허공에다 대고 입만 벙긋거리며 흡사 실성한 사람 마냥 살기 시작했다. 선희는 마너리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숨겨둔 장독대를 열었다. 그 속에는 경자의 피 묻은 옷가지와 뱀의 사체가 썩어 있었다. 그 위엔 시뻘건 부적 한 장만이 썩지 않고 있었다. 분명 아무도 열지 않았을 텐데. 어째서라는 의문도 잠시, 심해져가는 마을 사람들의 감시와 압박, 미쳐가는 마너리, 그리고 2년이 지났다. 그녀가 18이 되던 해 파도가 날카로워지고 해신이 가까이 옴을 마을 사람들이 직감했다. 선희는 마을 사람들 모르게 배를 훔쳤다. 그리고 장독대에서 썩은 내 나는 옷가지를 그 배에 옮겼다. 해신은 5년에 한 번 찾아왔었다. 지난 18년간 해신은 나를 찾아오지 않았어. 마을 사람들이 해신에게 접신한 나에게 집중한 순간 나는 해신을 속인다. 선희는 실성한 마너리를 챙겼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이 며칠 남지 않자 매일 밤마다 집 앞에서 보초를 섰다. 온전한 보름달이 뜨기 전날 밤 마너리가 선희를 깨웠다. 엄마. 2년 만에 듣는 마너리의 목소리에 선희는 까무러칠 뻔했다. 놀라지 마. 쉿. 마너리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리곤 그녀의 손에 죽은 개구리를 얹혔다. 이게 무슨... 마너리가 선희의 입을 틀어막았다. 엄마, 내일이야. 내일 집 밖에 나오지 마. 알겠지? 어차피 산 재물을 바치는 건 무당 없이도 하는 거라며. 내일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겠다고 엄마 나랑 약속해.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마너리의 손을 붙잡았다. 마너라, 엄마 말 잘 들어. 너는 모르겠지만 난 아주 오래전에 경자에게 큰 빚을 졌다. 네 말이 맞아. 해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날은 내가 나가지 않아도 돼. 하지만 난 내일 널 살리기 위해 가야 해. 해신을 속였다간 엄마의 몸이 산산조각 날걸? 너 그걸 어떻게 알았니? 엄마가 말해줬어.
너 귀신이 보이니? 아마도? 엄마, 우리 엄마가 걱정 말래. 그러니까 집에 남아달래. 우리 엄마도 엄마한테 큰 빚을 졌으니 갚는 것뿐이래. 그럴 수 없어. 엄마,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마너리가 선희의 옷깃을 쓰다듬자 선희의 코에서 피가 흘렀다. 죽어서 썩은 내가 나던 개구리가 선희의 손을 타고 움직였다. 그리곤 개구리가 개굴 하고 울자 선희는 정신을 잃었다. 해가 뜨고 또다시 어스름한 밤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마너리를 강제로 집 밖으로 끌고 나갔다. 쓰러져 있는 옥천 무당에 대해선 아무도 말이 없었다. 다만 어차피 산재물을 바치는 건 무당이 없어도 되지 않아? 절벽에서 밀치는 게 다인데 라는 말을 필두로 이장은 마너리를 거칠게 끌었다. 마너리는 절벽을 향하는 내내 실성한 듯 웃었다. 절벽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 모두 안도감과 앞으로 내려질 축복에 대해 기대하며 묘하게 웃음 짓고 있었다. 이제 고생 끝이야. 맞아.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속이 시원하구만. 옥천무당은 왜 안 나온 거야? 알게 뭐야. 필요도 없잖아. 소근거리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마너리는 웃었다. 그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미쳤구만 이라며 비웃었다. 경자를 집어삼킨 날의 보름달이 마너리를 선명하게 비추자 그녀는 부르르 떨었다. 난 정말이지 오늘만을 기다렸어. 마너리는 거세지는 파도에 미소 지었다. 꽹가리 소리가 파도보다 거세지고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 조금씩 다가섰다. 그녀에게 마을 사람들의 손이 닿으려는 순간 모두들 죽어버려. 마너리는 치마폭에서 식칼을 꺼내 자신의 목을 그었다. 동시에 하늘에선 거센 번개가 치고 산재물이 해신에게 당도하기 전에 죽어버리자 해신은 노했다. 그날 파도는 마을을 부셔버렸고 물고기를 걷어갔다.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몸이 산채로 썩어가는 역병에 걸려버렸다. 이 모든 게 일어난 시간은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 모두 물에 부른 시체처럼 몸이 부어오를 때 선희는 눈을 떴다. 그녀가 해신을 속이기 위해 준비한 배는 그녀의 몸 대신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파도는 집채만큼 커져 섬을 위협했고 그 누구도 섬 밖을 나갈 수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선희를 제외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죽었다. 하지만 모든 마을 사람들은 살아있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해신은 자신의 그릇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을 눈치채자 그릇을 위한 가호를 거뒀다. 선희를 지키던 해신의 가호가 사라지자 어린 시절부터 괴롭혔던 환청과 환각이 다시금 보이기 시작했다. 혼자 살아남니 좋으냐? 정말 내가 안 보여? 여기 봐, 여기. 우리가 여기 있잖아. 해신의 분노로 저승에도 가지 못한 채 섬에 고립된 마을의 영혼들은 달빛을 비추는 밤마다 그녀를 찾아왔다. 그것도 퉁퉁 불어있는 시체의 모습으로. 개 중에 하나는 선희의 모습이 재밌었는지 누나를 빼 선희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기겁하는 선희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창자와 콩팥을 꺼냈다. 이장이 자신의 절단된 모가지를 들추며 물었다. 이래도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실성해가는 선희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웃었다. 해담이 바다에 갇힌 지 한 달. 육지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을 해신의 거처라고 부르지 않았다. 대신 해귀가 사는 곳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해담은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렸다.